이 자리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103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일제에서 강제 병합되면서 주권을 빼앗겼고 그 후 36년간 인적 물적 수탈을 당했습니다.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강제징용, 또 징병, 노무, 또 일본군 위안부, 또 정신대란 명분 아래 끌려갔습니다. 그 일본의 억압과 고통으로 1945년 독립을 쟁취한 지 68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그 일본은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특히 가장 반일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국가로 전 세계가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복 68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하게 되어 영광이고, 저는 2001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나눔의 집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이 나눔의 집.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눔의 집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90년대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회에 알려졌고, 예.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 생계조차 막막한 피해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불교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가칭 92년 5월 달에 가칭 나눔의 집 건립 추진위를 구성하고, 예. 그다음에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제 1억을 모아서 92년 10월 달에 서울 소교동에서 전셋집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해화동 명동을 줘서 경기도 광주는 이제 95년 12월에 이제 이주를 했고요. 이주 당시에 이제 경기도 광주의 태촌면 현장을 조용자 씨라는 여자분이 땅을 기증해서 터를 잡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들의 어떤 그런 피해 사실을 알기 위해서 국내에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고, 또 어떤 잊혀져가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세계 최초의 인권 테마 박물관인 이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이제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국제평화인권센터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여담이지만 역사 박물관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1년에 방문객이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예, 보통 1년에 한 10,000명이 됩니다. 10,000명 정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3,000명. 예. 3,000명 중에서 이제 2,000명은 한 일본 분들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국내에는 이제 성인들보다는 중고등 학생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고요. 또 성인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들은 또 성인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어떤 양심적인 세력이라는 대학 교수, 학교 선생님, 또 이런 시민단체 분들, 예. 그다음에 여성단체,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1,000명은 이제 우리 이제 나라에 있는 원어민 교사들, 예, 그분들이 이제 나눔의 집 국제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눔의 집 투어를 또 주관하고, 또 이런 문제를 또 영어로 번역해서 국제사회에 알리고,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 피해 할머니들 입장에서 또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좀 이렇게 혼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표현이 좀 맞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할머니들은 철저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위안부가 아니고 피해자다. 예. 예, 근데 왜 나를 자꾸만 위안부라고 표현하냐. 예. 그래서 맞습니다. 문제 본질은 이분들은 위안부가 아니고 피해자예요. 그래서 용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첫째 일본 내에서 쓰는 용어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종군 위안부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종군 기자하면 자발적으로 전쟁터에 가서 취재하는 기자.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 할머니들도 종군 위안부로 표현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 앞에다가 강제를 붙여서 강제 종군 위안부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이 쓰는 표현이 전시 성적 피해자. 예,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속노예 피해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안부란 표현을 쓸 때는 인용해 왔다는 표시로 따옴표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 원래는 성노예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감상 또다시
또 다른 피해를 할머니들 줄까봐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쓰는데 위안부 앞대에다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그 미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장관이 했듯이 이분들은 위안부가 아니고 성노예다. 그래서 성노예. 예,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일본은 성노예. 영어로는 이제 위안부는 이제 컴펀트 우먼인데 컴펀트 우먼이 아니고 섹설 슬라브리 성노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나눔의 집에는 그 할머니 몇 분이 좀 계시나요? 지금 당시 한 2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예. 그런 숫자는 당시 이제 일본군 29명당 1명꼴의 그 피해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20만 명으로 추정하고요. 예. 그 중에 이제 80%가 이제 조선인들이었죠. 그러면 20만 명에 80%라고 하면 16만 명 정도. 그렇죠. 16만에서 한 18만 명. 예.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90년대에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걸 운동을 전개하면서 접수를 받았는데 예,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그 접수한 분들이 238명밖에 안 돼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그런 성적 수치심에 못 이겨서 자살한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그 증거 인멸 차원에서 집단 학살도 당했고, 예.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는 일본군은 도망가기 바빠서 현지에 벌어진 그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는 이런 피해를 좀 너무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이게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 238명만 신고를 했고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58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국내는 53분. 예. 그 중에서 10분이 이제 나눔의 집에 공동 생활하고 계십니다. 10분이 지금 나눔의 집에 예. 계신다. 이분들의 뭐 건강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좀 활동해도 되나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저희 나눔의 집에도 연세가 가장 적은 분이 84세. 예, 가장 많은 분은 이제 92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환, 그래서 뭐 신체적, 정신적 질환 다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성적 후유증이 커요. 예. 그래서 당시에 뭐 매독균도 발견되고 지금도 예. 그다음에 또 그 자궁 적출 수술해서 정말 힘들게 또 보내고 그다음에 저녁에 보면 악몽을 막 꾸세요. 예.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예. 그래서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여생을 보내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트라우마라는 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나눔의 집 안에는 그 역사관도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역사관에 대한 이 소개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할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그 강제성이 없다. 또 이분들은 매춘부로였다고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 다시 말하면 일본의 주요 대학의 그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연구자로서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서 당시 공문서를 발견해서 일본사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일본사에 문제가 되니까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관방장관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구인의 개입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발과 망을 하다 보니까 저희 그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들 구술 증언,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에 있어서에서 이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부정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할머니들의 어떤 관련 자료를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98년도 8월 14일 날 한 그 건설업체 지원을 받아서 세계 최초로 인권 테마 박물관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이제 그 할머니들의 유품 또 유물, 당시 일본군이 쓰던 어떤 여러 가지 전쟁 도구,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서 당했던 위안소를 또 재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할머니들이 그 끌려가서 당한 수모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을 또 그림으로 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한 200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그 살아있는 역사관이다. 역사관과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위안부의 어떤 과거에 현재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관이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반드시 가봐야 될 곳이 아닌가, 또 역사를 또 알기 위해서 가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운영이 좀 어떻게 되나요? 역사관 운영, 뭐 시간이나 이런.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는 뭐 365일 오픈했는데 요즘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요. 예. 예, 휴관 때는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 또 연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침 9시 반부터 이제 5시까지 이제 오픈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순수 민간 차원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입장료는 이제 성인은 5,000원,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은 3,000원.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나 또 노인들은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 입장료는 당연히 그 역사관을 유지, 보수하기 예. 위해서는 그 필요한 그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이 광복절 아침인데요. 이 나눔의 집에서는 광복절 아주 뜻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 그 광복절은 정말 우리가 이제 10일 날, 예. 8월 10일 날 뭐 앞서 이제 광복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2년에 돌아가신 고 김하선 할머니 예. 흉상 제막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역사관 개관 및 나눔의 집 설립 22주년 행사를 이제 먼저 합니다. 예, 하고 그다음에 오늘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원도청의 초청으로 강원도에서 행하는 광복절 행사에 이제 참가를 합니다. 예, 참가를 하고 어쨌간에 저희가 이번에 10일날 행사할 때 일본에서 카사이 아기라는 중의원이 이제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작년에 일본의 참의원, 중의원 721명, 예. 그다음에 당시 노다 총리, 그다음에 이시하라 전 도쿄도 지사, 그다음에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한테 초대 엽서를 보냈어요. 할머니들이 그리신 그림을 이제 엽서로 만들어서 초대합니다. 예, 이렇게 여기에 역사적인 분들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방문해서 할머니들하고 교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우편 요소를 발송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망발과 망언이 이어지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온 분이 이제 카사이 아키라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2012년에 왔을 때 이런 아시아 침략 또 한반도 침략을 부정하는 그런 역사 왜곡을 하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정의가 뭔지를 가지고 올바르게 얘기해야 된다. 특히 아직도 고통받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이제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와서 반드시 일본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또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본을 설득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좀 소수인 것 같아서 예. 그죠? 또 이 아베 정권이 또 계속 들어섰는데 우경화 이 발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우경화 쪽이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 야스쿠니 신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할머님들이 뭐 이제 분노 차원을 넘어섰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일본 하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침략 전쟁을 일으킨 뭐 전범국이자 패전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거는 이번에 LA에서 글린데이시에서 제1호 평화의 소녀상 일본 재단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 형상화한 소녀상을 이제 제막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막식에 앞서서 글린데이시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예. 이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공청회에 일본인들이 1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참가자 100명이 와서 이제 20명이 발언을 했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위안부 제도는 없었다. 또 그다음에 어떤 아시아 침략을 미화하는 그런 발언을 이제 일본 LA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발언하니까 그걸 듣던 글린데이시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얘기가 정말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외국적인 역사 얘기를 하는데 참 한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이기보다는 저는 감추려고 하는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뭐 청소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제 이게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보면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재집권했는데 전에 집권 당시에도 이렇게 한국과 한국 정부 또 우리 할머니들한테 망발과 망언을 했다가도 미국에 가서는 미국에 사죄하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근데 그네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시아 침략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왜 자학상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스로 이 자학을 하면서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나쁜 민족이 아닌데 예. 예. 그런 게 이제 팽배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역사 교육의 어떤 부재 예, 그런 거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인권 의식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일본이 그 침략 전쟁 후에 패망 이후에 자국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사죄 그 보상을 했습니다. 자국민들한테. 예. 똑같은 피해자인 그 우리 그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청산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인권 의식의 부재가 아닌가. 이게 우리가 그 이번에 그 미국에서 기린비가 4호까지 세워졌고 손오상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인류 보편적 가치는 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이 이렇게 엉뚱한 왜곡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전 세계가 이걸 빨리 사죄하라고 하는데 일본만 지금 아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혼다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2007년도 미 연방의회에서 예.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 HR 121호를 발의한 혼다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일본 3세면 일본인이 아니냐. 예. 어떻게 보면 이거 할머니 문제를 자꾸만 가지고 일본을 자극하는 것은 일본 정부나 국민들한테 반하는 행동이 아니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절대 그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왜? 이런 그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일본을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를 하는 반성하고 사죄하는 날 전 세계가 일본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일본을 나쁘게 일본 국민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난 또 7월에는 이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께서 이 본인이 겪은 이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또 미국에 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좀 이렇게 먼 거리인데 그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이제 뉴욕, 그다음에 워싱턴, LA까지 이제 이렇게 증언회를 하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17일 날 워싱턴 그 DC 연방의회에서 2007년 결의안 통과 6주년 행사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에 앞서서 먼저 그 뉴욕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그 한인 NGO 단체 시민참여센터와 함께 첫날은 저희가 이제 그 홀로코스트 센터와 예. 또 뉴욕시대와 함께 교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유태인 대 학살은 전 세계가 아는 그런 범죄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렇죠. 똑같은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똑같은 범죄라는 것을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교류를 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보겐 카운티. 예, 보겐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노번 행정장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그 작년 10월 10일 날 그 나눔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예. 역사관을 보고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때 할머니들이 우리 문제를 꼭 미국에 가서 좀 많이 알려달라. 그런데 그분이 그 뜻을 잊지 않고 금년 2010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그 공공청소는 처음으로 그 보겐 카운티 법원청사 앞에 할머니 기린비를 세웠어요. 이야, 그래서 기린비 내용은 1930년부터 45년까지 일본 제국지 침략에 희생당한 한국, 대만, 필리핀, 아시아 여성들, 소녀들의 어떤 뜻을 기리면 잊지 말아야 했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하나의 그 공터인데 우리가 이제 메모리얼 아일랜드라 해서 거기에는 이제 할머니 문제뿐만 아니고 4개의 또 피해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노예제도로 희생당한 흑인들 문제, 그 다음에 그 영국에 의해서 아일랜드 대기근대 돌아가신 분들, 예. 그 다음에 유태인 대학살로 희생당한 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르메니아인 예. 터키에서 희생당한 그런 분들 기념비가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사에 들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로 기린비가 생긴 펠팍이라는 그쪽에 가서 시장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그 기념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퀸즈에는 한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퀸즈 한인회하고 교류회를 통해서 할머니 문제뿐만 아니고 나눔의 문제를 또 소개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이제 6주년 행사에 참가했는데 그 6주년 행사에 정말 그 뉴욕시리 시민참여센터가 이제 주체가 됐지만 거기에는 이제 워싱턴 정대이라는 우리 한인 NGO 단체, 또 시카고 쪽에 KFOC라는 또 시민단체, 또 버지니아 한인회, 뭐 그런 분들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고,
이 6주년 행사에 그 연방의원 6명이 참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 혼다는 당연히 왔고, 그 다음에 그 일리아나 로스 레티넬이라는 그 하원 의원 여자분, 그 다음에 에드 로이스 현 외교위원장, 그 다음에 젠 사카우스키 하원 의원, 그 다음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찰스 랭글 하원 의원, 예. 그 다음에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 그다음에 실라 잭슨이라는 텍사스 출신의 연방 의원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LA 쪽으로는 이제 이동해서 또 LA는 그 가주 한미 포럼이라는 또 한인 NGO 단체가 있는데, 윤석원 대표가 중심이 돼서 이제 그 LA 그 옆에 있는 글린데이시는 한 20만 명이 사는데 예. 아르메니안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아르메니안인들이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 문제 소녀상을 세우자고 제안했을 때 진짜 모금도 해주고 그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미리 그 공공도서관 앞에 부지터를 받고, 또 공공도서관에서는 할머니 문제를 알리는 또 전시회를 했던데 거기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 한인들과 또 교류에도 갔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아주 시간은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죠? 11일 정도 되는 거죠? 예. 그 기간 동안 그 미국의 여러 군데를 좀 다녀오셨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이 거동도 사실 편하시지 않은 그런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장거리 여정에 나선 건 아무래도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이 참 절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차원에서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이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이 문제는 할머니들이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뭐 저분들은 매춘부였다, 강제성이 없다, 그런 망발과망을 하는데, 예.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일본에서 할머니들은 영원한 매춘부로 낙인 찍힐 거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민관 역할 분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주도한 거는 민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간 단체가 조직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있고, 자율성도 있어서 이 문제를 계속 이끌어왔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뭐 수요 집회도 하고, 그죠? 유엔 인권위 제소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역할. 그다음에 정부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역할을 하되 이제 그 여러 가지 보건 의료에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이혼 판결 이후에 지금 양자회의를 제안하지만 일본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꾸준히 지금 더 제소를 하고, 안 되면 다자회의를 또 제안하고, 안 되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손해다, 저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잣대만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할머니들이 가시기 전에 어떤 간에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또 일반 대중들은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보면 무관심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당시에 태어났던 소녀라면 누구나 다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의 할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누이, 어떤 내 딸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거든요. 근데 마치 나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는 그런 방관자적인 입장이 가장 큰 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서명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 쪽에 좀 적극 참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눔의 집을 보면은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눔의 집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순수 민간 차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고, 그런 쪽에서 좀 우리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봉사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많은 거를 좀 느꼈는데,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이제 들을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도 많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의 집은 정부 차원의 좀 지원이 있을 것이다, 있어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또 아니었던 게 또 알게 됐습니다.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분들께 또 이 정부와 일본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좀 일본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이 문제는 끝이다는 착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지금 많은 활동가들이, 특히나 외국 활동가들 하는 얘기는 이 문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이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증언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지금 미국 내에서 기린비가
계속 세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이 문제는 끝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 예. 그러면서 일본의 세계 리더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일본은 이번 기회에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좀 더 좀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일회성 행사보다는 뭐 지속적인 어떤 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연대를 좀 강화시키고 좀 그렇죠. 일본을 정부를 좀 압박할 수 있는 양자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좀 노력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나 예. 외교장관 회담 때 의제로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 인권위원회나 유엔 총회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이 그런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대중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건 내 자신의 문제다. 우리가 정말 요즘 그 이제 인권을 얘기하고서는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권이 뭐 사람답게 사는 게 인권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자기 의사나 무관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인권 문제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할머니 인권을 통해서 다른 인권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국제사회에서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아시아의 인권 허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이 그런 역할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앞섰지만은 이런 과거사 청산을 못했습니다. 또 전범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중국은 거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지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권 허브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면은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죠. 할머니들 문제를 단순하게 피해로 생각하지 말고 피해를 가지고 어떤 인권을 발전시켜서 인권 교육의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